시작한 거는 2017년 네. 7월 달부터 시작을 했고요. 지도자 생활은 그 전에 설린인터넷고등학교 오기 전에 동국대학교에서 투수 코치로 2년 정도 하고 그리고 설린으로 오게 됐습니다. 올해 조금 전국대회 2개를 했는데 그 대회에서 이제 조금 성적이 많이 나지 못하다 보니까 아쉬운 부분이 좀 크고요. 일단은 선수들마다 자기 기량을 다 보여주지 못한 것 같아서 그래서 조금 많이 아쉽죠. 더 잘할 수 있는 선수가 있었는데 생각만큼 연습한 만큼 안 나오다 보니까 뭐 애들도 힘들겠지만 저희 입장에서도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대비하고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근데 선수들이랑은 이제 시합 끝나고 나면 잘 못하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우는 선수들도 있고 또 좀 잘했을 때 또 조금 더 오버해가지고 많이 흥분돼 있는 선수들도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조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는 많이 보다듬어줘가지고 다음에 잘할 수 있다 격려를 좀 많이 해주려고 하는 편이고요. 좀 잘하는 친구가 너무 그렇다 보면 주위에 못한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너가 더 잘할수록 더 겸손해야 된다. 지금 야구 지금 짧게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할 날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너무 좋아하지 말고 속으로 좋아해라. 너무 티내지 말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죠. 네. 그래도 조금 그 말을 듣기 전까지는 모르고 그냥 행동을 하다가 그 말을 들으면 어떻게 보면 고등학생이면 어느 정도 이제 생각도 많이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친구들은 대부분 수긍하고 거기에 대해서 잘 이행을 하고 있어요. 최대한 티 안 내고. 네, 많아요. 특히 시합 나가는 3학년 올라갔을 때 3학년 친구들은 따로 개인적으로 와가지고 상담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 방법인지 저도 이제 조금 더 정답은 아니지만 더 나은 방법으로 조금 이제 설명도 해주고 그쪽 방향이 맞다라고 아니다라고는 뭐 정확히는 아니지만 조금 더 잘 될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저는 투수 코치지만 저뿐만 아니라 뭐 수비 코치도 있고 타격 코치님도 다 있는데 애들이 개인적으로 와서 많이 상담하고 얘기하는 편이에요. 저희는. 그 분위기 자체가. 네, 일단은 감독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워낙 좋은 분위기를 먼저 만들고 저희한테 자꾸 이제 추구하고 얘기해 주시는 게 옛날 시대는 뭐 감독님 세대 때는 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운동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역효과도 많이 나왔고 지금 뭐 시대의 흐름상 뭐 그렇게 해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분위기 좋게 선수랑 뭐 지도자 간에 격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편하게 그냥 선배 후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많이 다가가려고 하고 있어요. 있으면 좀 살짝 애로사항이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 10명이 있는데 한 7, 8명이 잘 따라오면 말을 좀 안 들어도 그 2, 3명도 따라오더라고요. 그 분위기만 형성해주면 네, 조금 저희가 애로사항이 있긴 하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이제 분위기만 잘 형성해주면 아직은 그래도 학생들이니까 잘 따라오더라고요. 일부 좀 생각할 시간을 주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운동 뭐 하루 이틀 한다고 더 좋아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하루 이틀 빼면서 좀 생각 좀 더 해보고 와라. 지금 너가 지금 한 행동이 올바른 행동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서 네가 나중에 다시 와서 우리랑 얘기를 하다 보면 생각이 많이 바뀔지도 모른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죠. 그러면 대부분 학생들은 지금까지는 다 좋아져서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얘기는 해주죠. 이 부분이 좋고 안 좋고라는 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되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시간은 충분히 주면서 하고 오라고 하면 애들은 대부분 좀 좋아지더라고요. 또 그런 역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데 또 고3 같은 경우는 자기 스스로도 많이 지금 자기 진로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는 나이이기 때문에 일부러 땡깡 부린다고 뭐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요. 저희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한참 열정 있을 지금 딱 시기니까 분명히 생각 올바르게 잡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저 같은 경우에는 투수가 거의 한 15명 이 정도라 치면 시즌에 보면 항상 부상자 친구들이 좀 많아요. 그렇다 보면 정작 연습하는 투수들 한 10명 정도? 그 정도 선수들은 이제 운동 시간으로 치면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이 정도 한다 쳐도 배분이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기술 훈련할 때 그날 컨디션에 맞춰서 조금 안 좋은 친구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주고 좋은 친구들은 관찰을 많이 하죠. 좋은 친구들을 오히려 터치했다가 안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안 좋은 친구들을 대부분 많이 관심을 두고 조금 더 잡아주고 좋은 친구들은 안 좋지 않게 벗어나지만 않게 틀을 잡아가지고 기본에 맞춰서 훈련 방식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또 트레이너 선생님이 학교에 계시다 보니까 대부분 트레이너 선생님이 이제 투수 쪽 위주로 많이 훈련에 보조를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이제 제가 기술 훈련을 많이 하다 보면 트레이닝 쪽이나 이런 부분은 트레이너 선생님께서 많이 잡아주시고 초점 일단은 저도 이제 선수 생활하면서 느낀 부분이 선수들마다 개인 능력이 워낙 다 다르다 보니까 모든 이제 훈련에 이제 기술적인 훈련에 있어서 똑같이 가르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등치가 큰데 순발력이 좀 떨어진다는 친구든지 아니면 등치는 왜소하지만 순발력이 좋은 친구라든지 그 두 부분만 맡아도 이제 훈련 방식이 아예 달라진다는 걸 이제 저는 조금 많이 선수 생활하면서 느꼈고요. 그 부분을 애들한테 좀 많이 접목을 시켜서 하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 코치님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저도 선수 생활 때 그 코치님들만의 기술 같은 부분을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빼먹었다고 하죠. 요즘 예를 들어 그 부분을 빼먹고 좋은 부분은 받아들이고 안 좋은 부분은 좀 옆에다 놔두고 좋은 부분을 애들한테 이제 많이 접목시켜서 하되 그 선수가 맞지 않으면 좋은 기술이라고 해도 모든 선수들이 다 맞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기술을 그 선수들한테 접목을 시켜서 그 선수가 받아들이고 그 몸에 적응이 되면 더 좋은 기량이 발전이 되는 거고 만약에 그 선수한테 그게 받아들이지 않고 약간 조금 안 좋다라고 생각이 들면 또 다른 방법을 찾아가지고 접목을 많이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있지만 트레이닝적인 부분이 조금 많이 큰 영향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저도 선수 시절 때 보면 트레이닝을 되게 좋아하고 뛰고 웨이트하고 뭐 이런 부분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하는 거는 좋은데 그 많이 하는 부분에서 영향적으로 좋게 많이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한다 치면 그냥 기본 우리가 아는 헬스장에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 보디빌더들이 몸을 만들 때 하는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이 아니라 그 선수에 맞춰서 종목마다 뭐 야구뿐만 아니라 축구도 있고 농구도 있겠지만 종목마다 거기에 맞춘 트레이닝이 제가 선수 아마추어 있을 때는 그런 부분 체계적인 부분을 좀 많이 알지 못해가지고 못했던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 그 부분을 프로 가서 조금 더 배우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학생들한테 조금 접목을 시키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는 뭐 사실 웨이트도 하는 선수가 많진 않았잖아요. 코치님 선수가. 네, 그때는 학교 자체에 그러니까 아마추어의 트레이너라는 그런 선생님들이 아예 계시지 않아가지고 또 학교에 뭐 투수 코치님, 야수 코치님 한 분씩 계시다 보니까 또 선수들 이제 기술 훈련을 하고 기술 훈련 외에 트레이닝 할 때 보면 거의 각자 했죠. 각자 스스로 저학년 학교 올라가면 3학년 형들 하는 거 보고 배우고 내가 3학년 때 하다 보면 또 1학년이 그걸 또 따라 배우고 그냥 자연스럽게 누가 알려주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프로에 가서 좀 체계적으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아 내가 몰랐던 이런 트레이닝에 대한 기술들이 되게 많구나 라는 걸 좀 배워서 애들한테 많이 접목시키는데 근데 요즘 같은 경우는 미디어가 워낙 발달돼 있다 보니까 학생들도 많이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 눈으로 본 것만 하는 것보다 자기가 하면서 느끼는 게 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을 애들한테 시켜서 자기가 해보고 나서 몸에 변화가 있다거나 공을 던졌을 때 그 기술에서 좀 더 좋은 공이 간다거나 구위가 좋아진다거나 이런 걸 느껴야
애들도 더 많이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거에 예. 따른 이게 저도 처음 지도자를 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 조금 마음이 좋지는 않았어요. 좋지는 않았었는데 이제 조금 더 연차를 조금씩 더 1년 1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선수 생활 때 한 코치님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코치님을 돌다 보니까 자기랑 맞는 코치님이 있고 맞지 않는 코치님이 있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도 분명히 저랑 맞는 애들도 있겠지만 맞지 않는 학생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 부분 미디어에서도 보다가 자기가 그거를 습득하고 좋은 기술이 있으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어서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은 그 기술을 보고 자기가 직접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보고 학교 와서 하는 게 다가 아니라 그걸 해서 느낀 다음 이게 좋은 기술인지 안 좋은 기술인지 느껴서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그걸 이제 확실하게 노선을 정하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원래 요즘 이제 시대가 사설 연습장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도 학교에서는 말 안 하고 몰래 가는 친구들도 대부분이겠지만 저희라고 왜 모르겠어요. 갔다 오면 분명히 바뀌는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애들한테 오히려 더 오픈하고 거기서 뭐를 배워왔는지 얘기를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런데 거기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너한테 이런 뭐 훈련을 시켰냐 상의를 해가지고 조금 좋은 부분이 있으면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배우는 부분도 있고 그걸 접목시켜서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만약에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아니다 그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안 좋은데 나중에 다시 갔을 때 그 코치님께 한번 여쭤봐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 학생은 또 가서 얘기를 하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야, 정말 이게 정말 이거 이름도 대단하시다. 처음 그런 부분이 있었을 때는 진짜 처음에는 진짜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처음에 코치를 하기 한 1년 차, 2년 차 때. 근데 이제 조금 더 지나다 보니까 내가 정답이 아니라는 걸 이제 더 많이 느끼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정답은 없는 거잖아요. 야구에 대해서. 그렇다 보니까 뭐 이 사람 저 사람 가지고 있는 기술들이 다 다르다 보니까 좋은 부분만 애들이 습득해서 오고 만약 그 아이가 발전한다면